저는 엔카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번 엔카테크에서 발표를 하게 된 FE팀 조승희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엔카 서비스의 FE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카의 다양한 서비스의 FE 개발을 가리지 않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MBTI는 INFJ입니다. J형의 특징이 계획 세우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좌우명 또한 나는 계획이 있다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여행 갈 때에도 엑셀에 플랜 B까지 적어가는 극도의 계획러입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 제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이번 발표의 핵심 주제들인 핫도그, 저기 어때, 허스키, 그리고 리액트 빌드 속도 개선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제목을 듣고 무슨 내용일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엔카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개발이라는 오늘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엔카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개발이란 동료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비효율적이어도 원래 그래왔으니까 같이 참고 하자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기 참 쉬운데요. 이는 동료가 일이 아닌 기존 프로세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저희의 동료를 즐겁게 하는 개발의 첫 번째 주제, 핫도그입니다. 이 시스템의 부제는 칭찬 마니또인데요. 모두들 학창시절 마니또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니또는 비밀 친구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물이나 편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학창시절의 마니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칭찬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칭찬이라는 걸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도 있는 만큼 칭찬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논문, 방송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구구절절한 이유가 아니어도 칭찬 받으면 다들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 우리도 서로서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말로써 칭찬을 건네는 건 좀 부끄러우니까 텍스트로 건네는 게 좋을 것 같아 메신저에서 간단하게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마니또가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름은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먹듯 간단하게 칭찬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저희 회사의 사내 메신저에서 내부 명령어로 동작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신저의 아무 곳에서나 핫도그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위와 같은 얼럿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익명 혹은 실명을 선택하고 칭찬 상세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핫도그 보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봇 형태로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실제 엔카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핫도그 로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 유즈 콜백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럼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간단하게는 쓰레기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일상적인 칭찬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더 활기차진 엔카 생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핫도그의 개발 스택은 Node.js 서버를 사용해 만들었고 앞서 사용 방법에서 보셨듯 Node.js로 개발된 시스템을 메신저에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메신저로 사용하는 메타모스트의 내부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동료를 즐겁게 하는 개발은 저기 어때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엔카 회의실 현황을 보여주는 웹페이지인데요. 못 서비스가 생각나시는 건 착각입니다. 기존의 엔카 회의실 예약 현황은 위와 같이 캘린더에 텍스트로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그다지 정보 전달이 잘 되어 보이진 않는데요. 줄글의 나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일일이 눈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비어있는 회의실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웠고 내가 예약한 곳이 어딘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의실 예약 현황을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예약 현황을 표기하면 기존 대비 언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지명으로 표기되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회의실 위치를 도면으로 표기하고자 했습니다.
사진처럼 신규 입사자분께 5시에 칸쿤에서 회의하자 라고 말했을 때 회사 내부에 익숙치 않아 칸쿤이 어딘지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완성된 저기어때 회의실 현황입니다. 층별 도면으로 회의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현했고 클릭 시엔 해당 회의실의 사용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회의 내역도 태그로 표기해줍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고 자신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어느 곳에서 진행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기어때 두 번째 기능인 업무 차량 예약 현황입니다. 회의실과 마찬가지로 예약 중인 차량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페이지인데요. 회의실 현황과 비슷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또한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미사용 중인 차량을 쉽게 파악하여 예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어때 개발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서버는 Node.js로 되어 있고 개발 환경은 리액트 플러스 타입스크립트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링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상태 관리는 리덕스 사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엔카를 즐겁게 하는 개발은 허스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선 두 가지 편의성 주제와는 다른 결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TDD는 잘 하고 계신가요? 해당 기능은 엔카인들의 보다 쉬운 TDD 적용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TDD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TDD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약자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개발 후에 테스트 흐름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TDD에선 테스트 후에 개발을 진행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한 뒤 이를 리팩토링하는 흐름으로 테스트를 먼저 통과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TDD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TDD는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작성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객체지향적인 설계 원칙을 따르기 쉽습니다. 또한 코드가 수정되어도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기가 용이해 디버깅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로 인해 기능의 추가 구현 또한 용이하며 재설계 시에도 기존 코드를 활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TDD에도 단점은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TDD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개발 작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를 배우고 적응하기 위한 팀원들의 러닝 커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팀 내에서 TDD를 적용하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 대표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팀원 개개인의 러닝 커브로 인해서 팀 내에서 TDD를 적용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 작성해둔 테스트 케이스가 있지만 커밋 전 실행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TDD 활성화의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을 세웠는데요. 커밋 시에 테스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파일이 없다면 커밋에 실패하고 테스트 파일이 있다면 패스 시에만 커밋이 완료가 되고 실패하면 커밋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세웠으니 기술적으로 이를 적용해주면 편리한 TDD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DD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커밋 동작 전 이를 캐치해 원하는 선행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git 훅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git 훅이란 git과 관련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git을 사용 중인 프로젝트에 가면 .git이라는 숨긴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의 내부에 훅스 폴더를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프리커밋이나 프리멀지와 같은 코드의 샘플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git에서 10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it 훅스에 프리커밋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작업자가 자신의 레포지토리에서 직접 git 훅스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사항 반영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허스키를 적용하였습니다. 허스키는 훅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주간 다운로드 수가 900만 정도 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라이브러리인데요. 꾸준히 업데이트도 되고 있는 활발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허스키는 .허스키 RC에 지정한 프리커밋 등의 훅을 수행시켜줍니다. 이는 .git 안의 혹스 폴더와 달리 레포지토리에 올려둘 수 있으므로 모든 작업자가 공유할 수 있어서 앞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엔카에서 적용한 허스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와 차량을 등록한 사람의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요. 옳게 작성된 해당 테스트 케이스에 낫을 붙여서 틀린 케이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커밋을 날려주면 허스키가 동작을 하게 되고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으니 다음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 실패와 함께 커밋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낫을 제거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옳게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애드를 해주고 커밋을 날려보게 되면 허스키가 동작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실행해줍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통과가 하고 정상적으로 마지막에 커밋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카를 즐겁게 하는 개발, 마지막은 리액트 빌드 속도 개선입니다. 저희 팀 내의 프로젝트의 빌드 속도를 개선한 목적, 그리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저희 프로젝트의 빌드 속도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컬 환경에서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CI/CD 환경에선 1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테스트로 내부 배포가 필요할 때 1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QA를 위해서 배포했는데 누락된 기능이 있어서 재빌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 하나만 있어도 10분이 소요되는 건 상당한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빌드 속도 개선을 위해서 3가지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젝트된 환경을 다시 CRA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CRA는 웹팩이나 여러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세팅 등을 미리 해둔 보일러플레이트입니다. 이때 CRA 프로젝트에서 개발자의 커스텀이 필요하다면 이젝트를 해주어야 설정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때 이젝트란 숨겨진 설정 파일을 꺼내서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젝트를 해주면 숨겨져 있던 설정 파일이 모두 보여서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젝트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작업이라 되돌리기는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젝트를 과거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를 다시 CRA로 마이그레이션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액트 스크립트 등의 라이브러리를 버전업하고 9버전의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사항 또한 함께 적용받아 프로젝트의 최적화를 지원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크라코의 적용입니다. 크라코는 Create React App Configuration Override의 약자로 말 그대로 CRA 프로젝트를 이젝하지 않고도 설정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기존에 이젝한 프로젝트에서 웹팩 컴피그에서 바꾸어 주었던 설정들을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해당 라이브러리의 지원을 받아서 컴피그 파일의 수정사항 등을 붙여 넣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SBuild 로더의 적용입니다. ESBuild란 기존 웹팩보다 100배 정도 빠른 번들러입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위쪽이 ESBuild, 가장 하단이 웹팩5의 번들링 속도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ESBuild가 빠른 이유는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되는 고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코드 파싱, 출력, 그리고 소스맵 생성을 모두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레퍼런스나 지원 등이 다양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IE 환경을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를 지원하지 않아서 호환성에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번들러를 교체하기엔 사이드 이펙트가 예상이 되었고 저희는 ESBuild의 장점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웹팩 플러스 ESBuild 로더 환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로더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로더란 웹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시에 임포트한 자원을 해석하고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작업을 완료한 후에 프로젝트 빌드 속도에 대한 비교사항인데요. 로컬 환경에서는 기존 대비 75% 감소 효과를 얻어 최종 빌드 속도가 30초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 개선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CI/CD 환경에서는 기존 대비 최대 50% 감소로 현재 최소 5분 정도의 빌드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실히 체감되는 빌드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엔카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개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좋은 동료는 찾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다로 맺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슬로건 중 하나인데요. 제 발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미래 엔카 지원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동료를 즐겁게 해주는 더 멋진 개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엔카에 타세요.